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남자의 심장은 삼지창이다. 장점은 너무 이뻐요. 호스가 장난 아니에요. 너무 이쁜데 잠깐만요. K7 마크 달아놓으셨어요 지금. 뭐예요? 벤트세요? 마세라티나 K7이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수리비는 어떤가요? 뭐 라이트 500만원. 연비는 단점이 아닐까요? 사실 계산이 어렵죠. 하차방은 있으니까요. 너 차 못 타? 나도 마세라티 타. 제가 여자였잖아요. 손 이렇게 가요. 한기사입니다. 이탈리아 명품 감성을 듬뿍 느끼게 해주는 브랜드인 마세라티의 첫 번째 포도어 세단, 바로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입니다. 1963년 1세대 모델이 등장한 이래 현재 6세대 모델까지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깊은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차주분을 만나러 경남 양산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 출연했던 SM520V 차주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가볍게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5년식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SQ4 차량입니다. 이 친구가 6기통 트윈터보 엔진에 410마력의 56.1토크예요 2016년 10월에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 페이스리프트 바로 전 모델인 거네요. 네. 제 꿈의 차가 마세라티거든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벌써부터. 아, 네. 기대만 하시면 됩니다. 단점이 너무 많나요? 네. 차주는 혹시 콰트로 포르테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뜻이요? 콰트로는 숫자 4를, 포르테는 문을 의미하거든요. 이탈리아 말로 문짝 4개라는 뜻이에요. 네, 문짝 4개는 맞죠. 이 차의 색상은 뭔가요? 그냥 자주색이죠. 자주색이요? 네.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도 굉장히 희소한 차인데 자주 색깔 차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희소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중고로 구매하신 건가요? 중고로 구매하였고요.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구매 가격 그 당시에는 5천만원 조금 더 준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작년 이맘때쯤 구매도 SM이랑 비슷하게 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주행거리는 88,000km입니다. 그러면 그때 중고로 떠났을 때는 얼마인가요? 그때가 79,000이었나? 약 9,000km 정도 주행하신 거네요. 네.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SQ4를 구매하시기 전에 그 전에는 어떤 차 타셨나요? 정말 여러가지 많은 차가 있었는데요. 19살 때, 구아반 때, 구아방이요. 티브론, 터뷸런스, 터뷸런스요? 투스카니도 탔었고요. 라진석 형님의 차. 예, 라진석 형님의 투카도 탔었고요. E클래스를 탔고 아우디 Q5를 타고 이 전에는 A클래스 180 나이트 모델을 탔습니다. 그러다가 SM520이랑 요거를 동시에 거의 구매하신 거네요. 네, 동시에 구매했죠.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SQ4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어릴 때부터 로망이자 꼭 한번 타보고 싶은 차 마세라티 아닙니까? 삼지창. 남자의 심장은 삼지창이다.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그냥 마크 하나 보고 그냥 구매하신 건가요? 네, 브랜드도 마음에 들었고 기블리랑 콰트로 포르테랑 생긴 거는 비슷해요. 근데 굳이 콰트로 포르테를 산 이유는 뒷좌석 넓이나 뭐 차량 크기 그리고 기블리랑 다른 플랫폼을 사용한다 그런 얘기가 많아서 콰트로 포르테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랑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가 어떤 게 있을까요? 딱히 딱 정해진 건 없고요. 그냥 삼지창. 그냥 딱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SQ4 딱 이 차량이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중고로 구매할 수 있는 모델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 돈이면 벤츠니 뭐 이런 얘기는 안 들어보셨나요? 주변에서 엄청 얘기들 많으신데 이 돈이니 저 돈이니 시작하면 마티즈부터 롤스로이스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돈이면 하다가 저 위에까지 올라가요.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SQ4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최고의 장점은 딱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삼지창이다. 마크. 마크. 삼지창. 이름부터 성스러워요. 마세라티. 마세라티의 마크는 도로에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희소성이 강하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좀 더 있더라고요. 희소성이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양산에 제가 거주 중이지만 콰트로 포르테가 딱 두 대 있어요. 너 차 못 타? 나는 마세라티 타. 제가 여자였잖아요. 오빠 마세라티
마세라티 타 하는 순간 손이 이렇게 가요. 이 오빠 약간 내 남자로 만들고 싶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또 하나는 오케스트라 분이 직접 지휘하신 이 배기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자동차 엔지니어와 만나서 정말 예술 작품을 만든 것 같은, 마치 초원을 달리고 싶은 표범의 심장 소리랄까요? 렁차죠. 차주님, 그러면 시원하게 배기음 한번 밟아주세요. 오늘 저 기저귀 차고 왔거든요. 야, 살짝 지렸어요. 네, 저도 살짝 지렸어요. 너무 과하지가 않아요. 팝콘 터지는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배기 소리가 실내에서 들을 때는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지만 밖에서 듣는 순간 정말 시끄럽습니다. 밖에서? 너무 시끄러워요. 밖에서는 민폐다. 네. 민폐가 아니라 이거는 맞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실외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와, 정말 포스가 장난 아니에요. 앞에 삼지창, 그 다음에 휀다에 끼어있는 빵빵한 엉덩이, 우락부락한 디테일에 나오는 두 발짜리 배기,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전면부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일단 이 마세라티 삼지창 마크가 모든 거 다 해주고요.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날렵한데 측면 휀다 보시면 아감이 있잖아요. 내가 공기를 내뿜으면서 달려나가겠다, 날 잡지 말아라. 그리고 또 측면 C필러 옆에 보면 이 삼지창 마크가 아주 정말 예쁜 포인트에 달려있죠. 뒤에 보시면 마세라티 레터링이 정말 이탈리아 장인을 만든 것 같아요. 너무 이쁜데 잠깐만요, 이 마세라티 레터링 왜 없으세요? 이게 말이 많은데 레터링을 떼는 순간 기아에 나온 K7이든 마세라티든 구별을 못합니다. 원래 SQ4 붙어있는 자리에 K7 마크 달아놓으셨어요. 지금 뭐예요? 변태세요? 자동차에만 변태 기질이 있습니다. 아하. 제가 엠블럼을 일부러 바꾼 이유는 아무래도 디테일만 보면 마세라티나 K7이나 동급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K7을 넣으면 어떨까 옛날부터 생각했어요. 저 차를 사면 꼭 K7 마크를 넣겠다. 사실 생각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행동 옮기신 분 저 세상 처음 봤어요. 행동에 옮기기는 쉽지가 않죠. 제가 활동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디테일을 사진 찍어서 사진 올렸더니 거기 있던 동생이 하는 말이, 이 차는 캐세라티다. 디테일만 보면 이런 캐세라티다. 비슷한 차량은 있어요. 어떤 거요? K7에 마세라티 투닝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반대로요. 네, 반대로요. 심지어 바로 전 5세대 콰트로 포르테 같은 경우는 대우 누비라 닮았다는 소리도 살짝. 그러면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실내 가죽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약간 이탈리아 감성인 거죠. 이탈리아 완벽한 감성이죠. 고급스럽다. 이탈리아에서 국가 원수 의전용 차량으로 이 차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차의 또 다른 장점은 기블리에 비해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넓어요. 이 차가 S클래스랑 크기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제가 뒷좌석에서 다리를 뻗고 쭉 누웠을 때 전혀 불편한 감이 없습니다. 실내 뒷자리만큼은 어느 차든 꿀리지가 않는 그런 차인 것 같더라고요.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SQ4를 타고 다니실 때 주변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주차할 때는 굉장히 아름답다, 예쁘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헛짓거리 하지 마라, 왜 또 이런 차를 샀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 차는 저희 또래나 그런 사람보다는 동네 꼬마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와, 마세라티다. 애들이 알아봐요? 저희 조카도 이 차량을 정말 잘 알고 있더라고요. 여자인데도. 여자인데도 알아요? 네, 친구들 사이에 자동차 얘기가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동네 꼬맹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요새 이 친구들이 조기 교육을 받는 거죠. 마세라티 타는 남자 정도는 만나야 조기 교육을 받는 거죠.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SQ4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요? 좀 많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느낌이 와요. 일단은 첫 번째로 SM보다 너무 시끄러워요. 차가 잡소리가 이거는 이태리 감성의 풍부한 잡소리입니다. 잡소리 너무 심해요. 소리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20년 된 SM520보다 시끄럽다. 정말 시끄럽고 불편하다. 마세라티가 조립 품질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리는 한두 번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약간 이런 내용이신가요? 제가 뒤에 창문을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올라가더라고요. 수리를 했는데도 또 고장이 나고, 수리를 맡겼다 나왔다 다른 게 고장나고, 또 수리를 맡겼다 나왔다 또 고장나고, 웨이팅이 끝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고치면 또 하나가 나가고 네. 그거 고치면 또 저기서 나가고. 네. 아하. 수리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나온다. 이 차는 정말 잘 샀다고 생각했는데 폭탄을 맞은 그런 기분입니다. 수리비는 어떤가요? 수리비는 신차가 아무래도 1억 6천이다 보니까 만약에 뭐 자차를 안 넣으셨다, 뭐 길 가다 주차하셨는데 살짝 긁히셨다, 헨다 교환하시는데 한 판에 650만원, 뭐 라이트 500만원 기본으로 깔고 시작됩니다. 차량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더 싫은 거는 매물이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차는 긁히거나 박히거나 교환을 하게 된다. 차가 한 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SM520V를 구매하게 되었죠. 수리비가 비싼 것도 서러운데 부품을 구하기도 힘들다. 부품을 만약에 구했다 한들 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제가 또 이 차량에 수리비를 지금까지 거의 한 1,300만원 정도 넣었는데 혹시 OEM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되냐, 뭐 비슷한 걸 사용하면 안 되냐고 하시는데 마세라티는 OEM 제품을 사용하는 순간 압력을 버티지 못해서 금방 고장 나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정품. 그런데 정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마세라티 센터로 가야 되죠. 부품 수급을 안 해준답니다. 부품을 안 준대요. 조립 품질에 약간의 부족함에 따른 실내 잡소리 그리고 수리가 조금 많이 필요하다. 네, 그게 최고의 단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는 신차값이 1억 6천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실내 옵션이 정말 없어요. 옵션이 없게 생겼어요, 실내가. 자, 핸들에 보시면 뭐 볼륨 조절 뭐 바뀌는 게 없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핸들 뒤편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는 15년식이므로 전동 트렁크와 열선 핸들이 빠져 있습니다. 열선 핸들 없어요? 없습니다. 겨울에 손 호호 불었어. 이 차가 고급 대형 세단이잖아요. 보통 고급 세단들은 뒷자리 암레스트 내리면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뒷자리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근데 이 차는 뭐 거의 아무 기능이 없는 암레스트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고급차가 맞나라는. 아닙니다. 옵션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D커튼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있습니다. 아, 끝인가요? 네, 혹시 크루즈 컨트롤은 안 되는 건 아니죠? 크루즈 컨트롤만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아니고 네, 스마트라고 찾아볼 수가 없죠. 마세라티는. 그냥 받아서다만 해주는. 네, 감성이다. 아하. 또 다른 장점은 실내 디자인을 보면 굉장히 올드해요. 이 꼭다리 이거 뭐예요? 이 요거요. 꼭다리들. 이거 뭐예요? 볼륨 조절인가요? 야, 이거 참 내용도 없고 답도 없는 이런 실내 디자인의 품질. 예, 이런 맛의 마세라티 탑니다. 가죽만 고급일 뿐 네, 가죽만 고급일 뿐. 실내 여러 가지는 그냥 너무 올드하다. 네, 올드하다. SM보다 더 못하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여기 보이는 센터페시아에 있는 송풍구 옆에 시계랑 여기 옆에 있는 쿼트로포르테 레터링 이런 부분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레터링은 다이소 가서 그냥 구매하시면 되고 시계는 요즘에 뭐 많이들 있는데 뭐 그냥 그렇다. 이 친구가 육기동 트윈터보잖아요. 기름을 어마어마하게 먹을 것 같은데 연비는 단점이 아닌가요? 사실 고성능차의 연비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긴 한데 연비가 일반 공도에서 뭐 스포츠 모드 걸고 그냥 편안하게 탈 때는 한 3km에서 한 4km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3사요? 예, 3사요. 3사한데 삼사한데 그리고 일반 고속도로에서 ICE 버튼을 누르면 약간 에코 비슷한 그런 기능인데 그래도 연비가 한 8km? 고속도로 정석주행 8 정도 나오시고 시내 발이 한 3, 4 정도. 네. 그럼 평균 연비는 한 5 정도 나오는 건가요? 평균 연비가 사실 계산이 어렵죠. 그냥 기름 없으면 넣고 뭐 연비 계산을 하면 안 되는 차입니다. 그럼 머리 아파요. 많이 아프죠. 통장이 아프죠. 그럼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승차감이 5세대에서 6세대로 넘어왔을 때 조금 더 말랑말랑하고 좋은 승차감이 뭐 있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마세라티 틀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마세라티를 타보시면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굉장히 불편한데요. 너무 딱딱해요. 네. 그리고 허리 등받이 포지션이 너무 안 좋아요. 아무리 조정을 해도 승차감 자체가 좋지 아니하고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나쁩니다. 저 지금 약간 4번 척추뼈가 살짝 아파요. 네, 이거는 척추뼈를 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삐뚤삐뚤삐뚤하게 만드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 차는 중통 튜닝을 했어요. 왜 했냐? 순정 부밍음이 너무 듣기가 싫어요. 무슨 말이죠? 고 RPM을 쏘게 되면 소리가 너무 좋지만 저 RPM을 사용하면 우웅거리는 저단의 이질감적인 부밍음은 너무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중통을 튜닝하면 괜찮아진다 라는 카더라 식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똑같습니다. 이게 최고의 배기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차감은 있으신가요? 엑셀을 밟는 순간 하차감이라기보다는 승차감이 죽입니다. 배기가 워낙에 시끄럽다 보니까 단심받기가 너무 쉬워요. SM을 타고 다닐 때랑 마세라티 타고 다닐 때랑 도로에서의 끼어들 때랑 이런 반응의 차이는 있나요? 택시 기사님들이 웬만큼은 조심하시는 것 같고요. 일반 차량은 뭐 SM이나 이 차량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GT가 K7이라서 그런가? 그냥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렇게 끼어들어서 이 백미러로 삼지창 보는 순간 오금 지릴 것 같아요. 전 양반 보통 양반 아니다.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SQ4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제 기준에서 보험료는 한 달에 500만 원이고요. SM520 보험료가 60만 원이었는데 이 차량 보험료 500만 원이에요. 차량 가입금이 7천만 원이 잡혀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이 조금 높더라고요. 제 스팅어 보험료가 현재 지금 15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보험료 계산 때려봤어요. 437만 원 나오더라고요. 1년 세금은 한 15만 원 정도?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유류비는 뭐 딱히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름값은 내서 지워라. 그리고 정말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이 차는 6기통인데도 불구하고 엔진 오일이 8통 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필터 또한 정품을 사용해야 되고 저는 조금 싸게 하는 편인데 한 40만 원 정도 오일 교환하는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다른 기타 정비를 하시게 된다고 하셔도 100만 원 정도 나오셨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카센터 사장님에게 바카스 선물을 꼭 드려야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 스팅어가 엔진오일 가는데 10만 원이거든요. 엔진오일 가는데 40만 원 넘는 거예요. 40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를 구매하신 거를 후회하시지는 않나요? 네, 후회는 전혀 없고요. 나중에 차량을 처분할 때 되면 그 후회가 쌓여서 울분을 토해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차를 계속 운행하고 고치고 수리하고 차를 팔 때쯤 되면 차값이 아마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감성은 만족을 하시는데 수리비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나중에 처분할 때 되면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세라티 꼭 한번 타고 싶다, 뭐 돈 모아서 마세라티를 타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그 꿈 꼭 접으시기 바랍니다. 저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꿈을 접으셔야 됩니다. 저 마세라티 내년에 살 거예요. 아닙니다. 짝사랑은 짝사랑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듯이 꿈은 꿈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마세라티가 차량이 아무래도 지금이 많이 저렴해졌어요. 현실가에 뭐 다다랐는데 중고차 감가 아주 때려 맞았죠. 정말 심하게 때려 맞았는데, 만약 구매를 하신다, 나중에 되면 수리비 폭탄 맞습니다. 카트로 포르테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또는 기블리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차값의 반틈은 수리비로 항상 통장에 있으셔야 되고 웬만큼은 친구차나 지인분들 차 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약간 맛보기용으로 찍먹 정도. 네, 찍먹 정도 진하게 타시면 진하게 통장 잔고가 사라집니다. 그래도 저는 내년에 마세라티 하나 뽑아서 시승기 하나 찍고 싶어요. 유튜브 떡상하면 하나 살 거예요. 제 차를 빌려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예. 아, 형님들 굉장히 희소하고 영화 독전에도 나왔던 차승원 형님께서 타셨던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거 아니죠? 살포시 눌러주시고요.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차주님들의 연락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환절기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